붉은 봉인이 균열을 일으킨다. 서린의 손끝에서 은실이 떨리고 감춰졌던 진실이 더 이상 봉인으로 버틸 수 없게 된다. 새벽 공기가 천기각 내실의 등불 위로 얇게 눕자 서린은 벽면 홈에 손을 얹어 심지를 한치 낮췄다. 불심이 낮아지자 냄새의 층이 고르게 갈라졌다. 무색의 숨이 먼저 바닥을 훑고 은 냄새가 바짝 따라붙고 쑥 향이 가장 뒤에서 흔적을 닦았다. 그 정리된 공기 속으로 낙양에서 올라온 상자 하나가 들었다. 초연히 묶은 끈은 대나무판의 떨림을 닮은 매듭이었고 상자 안에는 귀면곡 선멸전 직후 작성된 전공 집계표의 사본이 눕혀 있었다. 낙양 병조서기에서 흘러나온 길이었다. 같은 시각 북경 암영로에서는 윤서가 무림맹 대청의 부책실에서 모서리만 잘라낸 회의록 추기본을 얻었고 안위 금화상회에서는 경소가 남궁세가 내금에서 빌려 나온 정오본 사본의 여백을 목재 냄새로 고정했다. 감숙 황사주루의 사풍은 이세시 제 시간에 천기각으로 도착하도록 바람의 눕힘을 조절해 주었다. 내 도시의 억양이 같은 상자 안에서 만나는 데에는 말 한마디가 필요 없었다. 서린은 가장 먼저 낙양본을 펼쳤다. 집계표의 표두에는 귀면곡 선멸전 공적 총람이라 쓰여 있었다. 행은 문파와 방, 세가의 이름으로 내려갔고 열은 기어 항목으로 뻗어 있었다. 선발 투입, 봉쇄, 유인, 후퇴로 위장한 포위, 보급, 전장 측량, 지형 변용, 적 지휘부 차단, 전후 회수. 눈금이 반듯한 표 위에 숫자들이 정직하게 앉아 있었다. 정직해 보인다는 말이 곧 이상함이었다. 서린은 숫자를 세지 않았다. 먼저 여백을 읽었다. 보급항에서 합계란의 오른쪽 끝이 초승달처럼 아주 얇게 파였다. 종이가 한 번 더 눌렸다가 풀린 흔적이었다. 전장 측량의 셋째 칸에서 획 하나가 다른 획에 비해 숨을 길게 쉬었다. 수름이 길다는 것은 손이 잠깐 머뭇거렸다는 뜻이었다. 머뭇거림은 대개 지우기의 전조였다. 윤서가 가져온 북경 추기본은 표가 아니었다. 전공 집계 규정의 개정 사유만 적은 회의록이었고 모서리에 뭉툭한 글씨로 한 줄이 얹혀 있었다. 총지휘 명기항은 향후 분쟁을 야기함으로 공통항으로 대체한다. 그 아래 남궁진의 간략한 결제 낙관이 있었다. 낙관의 먹이 넉넉했다. 서린은 낙관의 먹물이 종이 섬유를 아직 다 먹지 못했을 때 눌려 찍힌 모양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남는 가장자리의 반짝임이 지금 회의록에도 있었다. 서린은 그 반짝임을 손톱으로 긋지 않았다. 빛이 종이에 눕는 각만 바꿨다. 반짝임이 죽자 글자가 더 또렷해졌다. 총지휘를 공통항으로 대체. 집계표에서 가장 위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만든 말이었다. 경소가 맡은 안위 정오본 사본은 무척 말끔했다. 남궁세가의 책방에서 새로 눌러 찍은 판본답게 획이 곧게 자랐다. 말끔함은 흔적을 숨기기 위한 포일이 되기 쉽다. 서린은 말끔함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판본은 제일 나중에 펼쳤다. 대신 감숙에서 올라온 얇은 소문 종이를 먼저 들었다. 황사주루 손님들 사이에 돌던 말이었다.
귀면곡 전공 집계표에는 공란이 하나 있었고 그 공란은 서리를 피한 사람의 자리라는 것. 술집의 말은 늘 낭비에 가까웠다. 그러나 하오무는 낭비에서만 자라는 진실을 많이도 보았다. 서리는 사본셋을 포개지 않고 서로 다른 높이에 눕혔다. 같은 표라도 빛을 다른 각으로 받으면 다른 그림자가 생겼다. 그림자 사이의 간격이 여백을 대신했다. 서연이 내실 문턱에서 몸을 낮추고 섰다. 서연은 말하지 않는 전달자였다. 서리는 시선을 들어 한 번 맞추고 내실의 등불을 아주 조금 더 낮췄다. 낮아진 불심 아래에서 사본셋의 합계란에 박힌 점들이 서로 닿을 듯 말 듯 흔들렸다. 낙양본의 복음, 항합계는 원 단위로 끊겼다. 북경 추기본의 옆줄에는 보급과 전장 측량의 평가 비율을 조정한다는 이유가 덧붙었다. 안위 정오본의 보급 합계에만 미세하게 다른 먹의 농담이 섞여 있었다. 다른 먹은 다른 손이었다. 남의 손이 얹힌 자리를 찾을 때 하오무는 숫자보다 길이를 쟀다. 서리는 붓을 들지 않고 장부 표면의 간격을 눈으로만 재며 낙양본의 보급 합계에서 빠진 폭을 머릿속으로 넘겼다. 빠진 폭의 길이는 이상하게 익숙했다. 동정 녹차에 쓴 맛이 입안에 남던 시간 180점 하연옥이 기록장에 적어 놓았던 전장 설계에 걸린 총시간 180. 집계표의 보급과 전장 측량 두 항의 합계에서 빠진 표준 점수의 총량을 어림하면 그 역시 180이었다. 서리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 선뜻 깨달음을 적는 습관을 경계해 온 몸에 배인 태도였다. 대신 세 표의 합계란을 빛의 길이로 한 번 더 읽었다. 낙양본의 전장 측량 합계가 막대처럼 반듯했으나 끝에서 반치 모자랐다. 북경 추기본의 개정 사유 중 지형 변용항의 비중을 낮춘다는 항목이 있었고 그 끝에도 반치에 비어 있음이 붙어 있었다. 안위 정오본의 총지휘 명기항은 아예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공동지휘라는 칸이 왔다. 공동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낳는다. 책임이 지워지는 자리에는 대개 공란이 따라왔다. 공란은 이름이 비어 있다는 뜻이었고 이름이 비어 있으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숫자도 비어야 했다. 비어야 하는 숫자의 폭이 180을 더듬고 있었다. 서연은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물러섬은 곧 길을 내주는 방식이었다. 서리는 낙양본의 보급 항셋째 칸에 눈길을 오래 두었다. 셋째 칸은 단가의 독약 반출 표준량과 연동되어 있었다. 단가 창고의 고정 인장과 집계표의 숫자가 반드시 맞아야 하는 줄이었다. 그런데 그 줄의 획이 유난히 얇았다. 얇다는 것은 한 번 더 긁혀 나갔다는 말이었다. 긁힌 자리에는 언제나 잔향이 남는다. 잔향은 먹의 냄새가 아니라 섬유가 마를 때 내는 숨이었다. 그 숨은 쑥향보다 오래 갔다. 서리는 내실 공기를 바꿨다. 냄새 운패가 먼저 떨리도록 쑥향 운패가 그 뒤를 차도록. 냄새의 순서가 바뀌자 종이의 표면이 아주 얇게 일어섰다. 일어섬의 폭은 소리로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합계란의 빈 칸이 더 또렷해졌다. 윤서는 북경 추기본의 가장자리를 내밀었다.
회의록 말미에 덧붙은 형법당의 검열 표기가 작게 찍혀 있었다. 모용비의 당근 낙관이었다. 형법당에서 전공 집계표를 한 차례 더 검토했다는 기록. 검토의 범위가 적혀 있었다. 총지휘 표기 항 폐지, 보급 항 비중 재산정, 전장 측량 항 배점 조정. 세 줄 모두 귀면곡 선멸전의 설계를 증명하는 부문이었다. 증명이 사라지면 전쟁은 우연이 된다. 우연이 되면 누구의 설계도, 누구의 책임도, 누구의 배신도 없다. 서리는 그 부재의 구조를 오래 바라봤다. 하연옥의 이름이 빠지자 비어야 하는 숫자의 깊이가 바로 180이라는 사실이 단지 상징이 아니라 집계 표준의 내부 숫자로도 존재하고 있었다. 낙양의 초연이 보낸 짧은 각주가 상자의 안쪽 벽에서 나왔다. 유수객잔으로 들어온 상단 서기의 묶음 가운데 하나가 평소보다 반치 가벼웠다는 내용이었다. 묶음이 가벼우면 종이 2장이 엷어진 것이고, 엷어지면 빛이 더 빨리 통과한다. 빛이 빨라질수록 여백은 늦게 보인다. 여백이 늦게 보이면 누군가는 그 늦음을 틈으로 삼는다. 하오문은 그 늦음을 박자로 바꾸는데 익숙했다. 서리는 북경과 안위에서 올라온 두 사본의 빛결을 각게 맞췄다. 같은 빛을 받는 다른 종이는 여백의 깊이만으로 서로의 차이를 드러냈다. 차이는 말이 아니었다. 차이는 길이었다. 서연이 조금 더 다가왔다. 서연은 질문을 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붙어 있었다. 대신 서린의 손등에 묻은 먹의 조각을 조용히 닦아주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서린은 하연옥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호흡을 떠올렸다. 죽음을 쉽게 여기지 마라.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라. 그 사소한 하나가 사람의 생사를 가른다. 사소함이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합계란의 한 칸, 빈 칸이었다. 빈 칸의 존재는 곧 집계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실밧줄의 약한 매듭이었다. 약한 매듭은 손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기류로 조인다. 기류를 만들 방법은 정해져 있었다. 서로 다른 표준본이 같은 오류를 반복하도록 유도하는 일. 그리고 그 반복의 총량이 180이라는 것을 밖으로 흘리는 일. 윤서는 암영루의 귀를 정비할 때 쓰는 섬유, 묶음을 내밀었다. 섬유를 장부 위에 얹으면 코팅의 숨이 먼저 눕는다. 눕는 순서가 달라지면 같은 글씨가 다른 냄새를 낸다. 서리는 그 섬유를 집계표의 보급 항 위에 올렸다가 천천히 걷었다. 거치는 동안은 냄새가 먼저 나왔다. 냄새는 돈의 냄새가 아니라 회신로의 호흡이었다. 북경에서 감숙으로, 감숙에서 낙양으로, 낙양에서 안위로 넘어가는 사이사이를 잇는 냄새. 그 냄새 위에서 숫자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이 180의 길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숫자는 균형을 맞출 때 가장 정직하다. 누군가가 설계를 지우고 공적을 분절하자 균형은 다른 곳에서 빈 칸을 만들어 보답했다. 보답의 모양은 정확히 180이었다. 안위 정오본의 말끔함도 결국 빈틈을 드러냈다. 경소가 목재 냄새로 고정해둔 여백의 흠이 바람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았다. 오래 붙잡힌 바람은 종이의 표면에서 미세한 주름을 만들고
그 주름은 획과 획 사이의 거리를 틀었다. 틀어진 거리를 합계해서 대조해보면 보급 항과 전장 측냐, 항의 비중 조정이 같은 날 같은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날, 서로 다른 손이 각자 하나씩 지우고 하나씩 더했다. 두 손 사이에 통일된 의지가 있었다면 빈칸은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명하다는 말은 서툼을 의미했다. 서툰 지우기는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결국 좌표가 된다. 서리는 사본셋을 다시 눕혔다. 이번에는 낙양본을 맨 아래에, 안희본을 가운데에, 북경 추기본을 가장 위에 두었다. 순서를 바꾸면 냄새의 길이가 달라졌다. 달라진 길이 위에서 합계란의 빈칸은 더 이상 구멍처럼 보이지 않았다. 구멍의 형태를 한 거울처럼 보였다. 거울은 보는 자에게만 정답을 보여준다. 거울 앞에 설자를 고르는 방식이 중요했다. 정파만 찌르면 마교가 웃고 마교만 찌르면 정파가 숨는다. 동시에 찌르되 각을 달리해야 했다. 칼자루를 쥘 필요는 없었다. 여백만 던져도 도시는 스스로 서로를 의심한다. 서연은 바닥에 매트를 반치 밀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눈은 늘 같은 높이에서 머물렀다. 높이가 일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서리는 그 눈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말 한마디가 필요했다. 서린의 목소리는 낮았고 빠르지 않았다. 서린은 북경으로는 전장 측량항의 비중 조정 사유를 그대로 흘리되 개정 전 초안의 수치가 다른 장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더하라 지시했다. 낙양으로는 보급 항 합계에서 180점이 사라진 이유가 형법당과 무림맥, 재정부 사이의 계산착오라는 설명을 퍼뜨리되 착오가 반복됐다는 구절을 강조하라고 덧붙였다. 안희로는 남궁세가 내금에서 공동 지휘 표기를 처음 도입했다는 말과 함께 그 표기를 가능하게 한 형식적 검토가 제가련의 손에서 나왔다는 짧은 사실을 얹으라 했다. 감숙으로는 진액을 통해 전해지던 길을 일부러 막고 오랑문 빗장으로 소문이 흘러들게 하되 소문을 만드는 입들 사이에 180이라는 숫자를 알아서 덧칠하도록 방치하라고 했다. 각각의 도시가 같은 빈칸을 다른 이유로 보게 만드는 배치였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초연에게로 가는 지령은 이미 상자 안에 접혀 있었다. 경소의 금화상회에는 대금 회수일자를 반치 늦추라는 박자가 내려가 있었고 사풍에게는 술통의 목을 하루에 한 번만 바꾸라는 이상한 금지령이 전달되었다. 금지령은 목적을 숨기기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을 하라는 지령보다 오래 남는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낙양본의 표두를 덮었다. 귀면곡 선멸전 공적총람이라는 네 글자가 등불 아래서 잿빛으로 꺾였다. 꺾인 빛이 합계란의 빈칸에 닿자 빈칸의 가장자리가 일순 깊어졌다. 깊어짐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연옥이 남긴 장부의 다른 페이지, 귀면곡, 협곡, 지리형 변용의 최종한 여백에 소문자처럼 적혀있던 쪽주가 떠올랐다. 설계는 시간을 먹고 시간은 숫자를 낳는다. 숫자가 사라질 때 설계도 사라진다. 그 숫자가 180이었다.
집게표의 빈칸은 하연옥의 유언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서연은 내실 문턱에서 몸을 낮추었다. 서연의 손은 이미 박자를 외웠다. 셋 짧고 하나 길게. 북경의 귀와 낙양의 손, 안희의 목재와 감숙의 모래가 같은 박자로 흔들리는 동안 빈 칸은 거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거울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자가 범인이었다. 어떤 얼굴이든 상관없었다. 하오문은 얼굴이 아니라 구조를 겨냥한다. 구조가 흔들릴 때 사람의 이름은 스스로 기어 나온다. 내실의 불심이 다시 낮아졌다. 무색 운패가 먼저 숨을 눕히고 은 냄새 운패가 박자를 잡고 쑥향 운패가 흔적을 지웠다. 서리는 사본셋을 상자에 다시 눕혔다. 상자 뚜껑이 닫히는 각도는 처음과 같았고 방 안의 공기는 처음과 달랐다. 달라진 것은 하나였다. 합계란의 빈 칸에 선이 보였다. 선은 아직 글자가 아니었으나 이미 길이었다. 길은 여백에서 시작해 기록으로 끝난다. 기록이 남는 곳에서만 전쟁은 비로소 진실이 된다. 북경의 아침빛이 무림맹 군사청의 창사를 뉘었다. 제가려는 물시계의 방울이 떨어지는 간격에 맞춰 붓끝을 세웠다. 그가 앉은 탁자 위에는 전장 측량표, 보급 배치표, 전공 집계 규정의 개정 초안이 서로 다른 높이로 포개져 있었다. 종이의 높이가 다르면 같은 글자도 다른 속도로 마른다. 다른 속도로 마른 글자 사이에서 그는 숫자의 자리를 바꿨다. 바꾸는 동작은 손의 묵은 습관이었다. 하나를 더하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서 뺐다. 더하고 빼는 사이에 이름이 지워졌다. 이름이 지워지는 동안 정파의 돈은 보존되었다. 보존이라는 말은 그에게서 면피의 다른 이름이었다. 귀면곡 선멸전의 총지휘, 표기를 공동지휘로 바꾸자는 건의는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명분을 쥐려면 우연이 필요했다. 설계를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하늘의 흐름이 만든 일로 돌려야 했다. 전공 집계표의 상단에서 총지휘가 사라지고 공통항으로 대체되면 전장의 뼈대는 아무의 것에도 속하지 않았다. 아무의 것이 아니면 돈은 더 쉽게 말해졌다. 그는 말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눈을 흘긴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글을 짧게 썼다. 짧은 글에는 숫자의 골격이 잘 붙었다. 숫자는 논쟁을 줄였다. 그는 먼저 배점을 움직였다. 전장 측량과 지형 변용을 한 등급 낮추고 선발 투입과 적 지휘부 차단의 비중을 올렸다. 칼의 앞끝에 점수를 몰아주면 머리의 설계는 자연히 뒤로 밀렸다. 뒤로 밀린 항목들의 합을 다시 보급에 얹으면 장부는 균형을 되찾았다. 균형을 되찾은 표에서는 총합이 바뀌지 않는다. 총합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그는 이 균형을 신용이라 불렀다. 신용은 틈을 만든다. 그 틈으로 그는 사람을 넣었다. 이름이 아닌 문파와 세가의 도장이 들어왔다. 도장은 책임을 분산시키는 가장 쉬운 도구였다. 형법당과의 공조는 절차였다. 모용비의 낙과는 말이 짧았고 짧은 말 아래에는 장부의 숨이 얕게 눕는 버릇이 있었다. 제가려는 그 버릇을 이용했다. 형법당 검열의 도장이 먼저 눌리고
군사청, 개정사유가 그 뒤에 따라오도록 문서의 순서를 정했다. 도장이 먼저 오면 글은 늦게 읽힌다. 늦게 읽히는 글에서는 날이 빠진다. 남궁진의 결제는 마지막에 찍었다. 먹을 넉넉히 묻혀 가장자리에 반짝임이 오래 가도록. 반짝임은 사람의 눈길을 붙잡고 붙잡힌 눈은 숫자를 놓친다. 놓친 숫자 속에서 그는 180을 덮었다. 귀면곡 전장의 설계가 시간의 산물이라는 증거가 사라질수록 하연옥의 이름은 더욱 멀어졌다. 무형의 독을 기록에서 지우는 일은 더 쉬웠다. 당가의 무형독은 전장에서 직접 쓰이지 않았다로 문장을 돌리면 되었다. 독이 전선에 오르지 않고 보급 사열 속에서만 회전했다는 기술 하나면 충분했다. 보급의 한 줄로 끌어내리면 도의 재단에서는 칼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 움직였다. 계산은 증언을 대체했다. 제가려는 증언을 믿지 않았다. 증언은 감정이고 감정은 오차였다. 그는 오차를 미워했다. 오차를 없애려면 사람이 아니라 종이를 바꿔야 했다. 종이는 말이 없다. 말이 없는 것은 오래 간다. 그러나 말이 없는 구조에 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며칠 전부터였다. 북경 암영로에서 올라온 회신 묶음에는 장부 여백의 표면 장력이 달라진 흔적이 드물게 섞여 있었다. 접수상 물그릇의 반사가 낮아진 날짜는 그가 장부를 갈아엎은 날과 묘하게 어긋났다. 어긋남이 2번이면 우연이었고 3번이면 의도였다. 그는 눈꺼풀을 낮춘 채 물시계를 한 방울 더 보냈다. 하오문이 북경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결론은 서둘러 내리지 않았다. 서두르면 반격의 타이밍을 잃는다. 그는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규정을 더 다듬었다. 보급 합계의 산식을 약간 바꾸고 단위 표기를 낮은 줄에서만 적용하게 하는 미세 조정을 넣었다. 다음 줄에는 영향이 없도록. 다음 줄에 영향이 없으면 탐문이 길어진다. 길어진 탐문 위에서 누군가의 손이 보인다. 그의 방 한쪽에는 귀면곡, 협곡 지형도가 걸려 있었다. 협곡의 입구를 막던 바위의 기울기, 후퇴로를 포위로 바꾸던 순간에 보급선이 중간에서 갈라져 적의 시선을 일점으로 모으던 산등의 흠. 그는 그 흠들을 수치로 기억했다. 수치가 설계였다. 설계는 전장의 머리였다. 머리가 사람의 것이 되는 순간 도는 흔들렸다. 그는 빈 칸을 만들었다. 빈 칸이 거울 노릇을 하리라 믿었다. 누구든 그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범인이 되었다. 범인이 되면 칼이 움직인다. 칼이 움직이면 도는 복구된다. 이 복구의 설계를 그는 신념이라 불렀다. 낙양에서 보낸 상자 중 하나가 평소보다 반치 가벼웠다는 보고가 군사청으로도 들어왔다. 제가려는 그 가벼움을 회계의 누락으로 분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분류가 끝나면 손이 늦어진다. 늦어진 손은 살기보다는 핑계를 먼저 찾는다. 핑계가 생기면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한다. 의심은 그가 고른 줄거리였다. 줄거리 위에서 진실은 흔적만 남긴다. 흔적에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으면 칼은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칼은 다시 그의 손으로 돌아온다. 그는 2회 귀를 승리라 불렀다.
있었다. 그날 오후 형법당의 사자 한 명이 군사청을 찾았다. 모용비의 짧은 문서가 눈앞에 놓였다. 전공 집계 규정 개정 사유 중 전장 측량 항해 배점 조정을 재검토하라는 권고. 보급 항 합계의 반복 착오에 대한 지뢰. 제가려는 모용비가 글을 짧게 자르는 습관을 알고 있었다. 짧은 글에는 칼의 냄새가 난다. 칼의 냄새가 나면 사람들은 뒤를 본다. 뒤를 보는 순간 발이 느려진다. 느려진 발 사이로 그는 새로운 숫자를 밀어 넣었다. 지리에는 지리로, 권고에는 권고로. 문장이 길어질 때까지 답하지 않는 방식. 답을 늦추는 동안 경비의 대치가 완성되고 재정의 장부가 교체되고 남궁세가의 내금에서 찍혀 나오는 사본의 먹색이 달라진다. 먹색의 차이는 변명으로 충분했다. 변화는 언제나 더 큰 변화를 무마했다. 밤이 되자 물시계의 방울이 더디게 떨어졌다. 제가려는 방울의 간격 대신 방의 온도를 기록했다. 숫자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온도에 반응한다. 군사청이 보낸 해석 공지가 각지의 암명루에 도달하는 시각을 그는 대강 짚었다. 북경은 반박자 빨리, 감숙은 반박자 늦게. 낙양과 안휘는 그 사이에서 호흡을 나눌 것이다. 이런 박자는 익숙했다. 박자를 익히는 손이 어디인지도 짐작이 갔다. 그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불렀다가 곧 지웠다. 이름은 칼을 부른다. 칼이 오면 계산은 흐트러진다. 계산이 흐트러지면 도가 비웃음을 산다. 그는 비웃음을 미워했다. 다음 날 새벽 군사청에 하급 서리가 올려놓은 보고서 한 묶음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보급 합계의 산식을 근본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공지가 재정부와 형법당에서 서로 다른 날짜로 출발해 같은 날 도착한 기록. 날짜가 다르면 박자가 달랐다. 박자가 다르면 냄새의 층이 바뀌었다. 바뀐 층 위에서 어떤 손은 미끄러졌다. 미끄러진 손이 남긴 얼룩은 작았으나 진했다. 얼룩의 향은 쑥이 아니라 은이었다. 회실로의 호흡이 먼저 눕는 구조. 북경의 귀였다. 제가려는 눈을 내리깔고 탁자의 모서리를 한 번 만졌다. 하오문이 북경과 감숙을 서로 다른 속도로 흔들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흔들림은 그의 설계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다. 설계가 견고할수록 흔들림은 표면에서만 일어났다. 표면이 어지러워질수록 속은 반대로 고요해졌다. 그는 이 고요를 냉정이라 불렀다. 그는 반격을 문서로 하지 않았다. 문서는 길이 남는다. 길이 남는 것은 냄새가 붙는다. 대신 사람을 움직였다. 전장 측량을 맡았던 나로산의 사갈 장로를 불러 보급 계산의 초안을 낭독하게 하고 보급을 총괄했던 낙양 병조서기의 수기에서 계산법의 여백을 베끼게 했다다. 서로 다른 손의 피랍이 같은 산식을 되풀이하는지를 보려는 의도였다. 되풀이가 완벽하면 사람의 머리는 개입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않으면 책임은 구조의 것이었다. 구조의 책임은 지우기 쉽다. 그는 지우기 쉬운 책임을 골랐다. 차갈 장로의 글씨는 정확했으나 마지막 합계에서 반치의 공백을 남겼다. 병조서기의 숫자는 빠르나 덧셈의 자리에서
한 번 머뭇거렸다. 머뭇거림의 길이는 물식의 한 방울이었다. 한 방울은 180의 마지막 숨과 닮았다. 닮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같은 숫자를 다시 밖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감숙에서 올라온 풍문에는 오락장의 빗장이 얼마간 가벼워졌다는 말이 섞여 있었다. 빗이 가벼우면 혀가 길어졌다. 길어진 혀에서 북경 접수상의 물그릇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제가려는 그 소문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소문이 구조의 어휘를 배울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어휘를 배운 소문은 문장이 된다. 문장이 되면 장부로 옮겨진다. 장부로 옮겨지면 그의 계산 안으로 들어온다. 들어온 것은 나갈 수 없다. 그는 들어오게 만드는데 익숙했다. 그는 이후 며칠 동안 군사청의 시계를 미세하게 바꿨다. 부책실의 문을 평소보다 반 호흡 빨리 열고 결제선의 줄을 반 호흡 늦게 닫았다. 속도가 엇갈리면 문서의 반짝임은 길어진다. 반짝임이 길어지면 사람의 눈금은 흔들렸다. 흔들리는 눈금 사이로 그는 한 장을 더 얹었다. 귀면곡 전공 집계 규정 보충 해설. 해설은 늘 덮개였다. 덮개 아래에서 숫자는 정직하게 움직였다. 보충 해설의 첫 장은 전장 측량의 배점을 낮춘 근거를 설명했고, 둘째 장은 보급 합계의 산식 변경을 사례로 들었다. 셋째 장에서는 공동 지휘 표기의 도입을 명분의 단절로부터 구했다고 말해 주었다. 단절을 말하는 글은 사람에게 위로였다. 위로 앞에서 의심은 느려졌다. 하지만 느려진 의심은 사라진 의심이 아니었다. 하오문이 흘린 빈 칸의 이야기는 도시마다 다른 이유로 받아들여졌다. 북경에서는 형법당과 재정부 사이의 착오로, 낙양에서는 병조서기의 계산 오류로, 감숙에서는 오락문 소문의 성급함으로, 안위에서는 남궁세가 내금의 새로운 인쇄 규격으로, 서로 다른 핑계가 같은 빈칸을 둘러싸는 모양새였다. 같은 빈칸을 서로 다른 핑계로 감쌀수록 빈칸의 윤곽은 더 선명해졌다. 선명해진 윤곽은 거울이었다. 제가려는 거울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돌리지 않는 법은 간단했다. 더 많은 숫자를 얹으면 되었다. 숫자가 늘어나면 얼굴은 작아진다. 얼굴이 작아지면 거울은 덜 무섭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궁진과 짧게 만났다. 맹주는 도를 말했다. 도는 명분이었다. 명분은 사람을 묶었다. 제가려는 명분이 숫자를 이긴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말했다. 말이 짧았다. 남궁진은 결제를 했다. 결제의 먹이 넉넉했다. 가장자리의 반짝임이 오래 갔다. 반짝임 아래에서 보충 해설의 세 장은 정식이 되었고, 정식이 된 순간 군사청의 책임은 절차로 흩어졌다. 절차는 칼을 늦춘다. 늦어진 칼은 감정으로 흐트러진다. 감정은 계산에 약했다. 그는 계산만 믿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제가려는 귀면곡 지형도 앞에 다시 섰다. 협곡의 입구에서부터 휘어진 선을 하나 그어 내려가 전장의 포개짐을 다시 재봤다. 어느 지점에서 보급과 측량이 서로 바통을 건넸는지
어느 각에서 후퇴가 포위로 바뀌었는지, 어느 순간에 적의 지휘가 한 번 끊겼는지, 그 모든 변곡점의 시간 합계를 그는 종이 없이 셌다. 합은 180이었다. 오래전 실전의 마음속 시계와 지금 장부의 빈 칸이 같은 숫자를 말했다. 같은 숫자가 반복될 때 구조는 거짓을 품지 못한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사이 물시계의 방울 하나가 유난히 크게 떨어졌다. 오차였다. 오차는 누군가의 손이 시계를 건드렸다는 뜻이었다. 그 누군가의 손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은 늘 뒤에서 실을 잡고 있었다. 그는 결심을 바꿨다. 다음 절차는 문서가 아니라 승인으로 간다. 숫자를 움직이는데 가장 빠른 길은 장부가 아니라 도장이다. 도장이 먼저 찍히면 글은 그 뒤를 따라온다. 글이 뒤따르는 동안 계획은 완성된다. 계획의 다음 조각은 사천이었다. 보급 산식의 예외 조항을 한 번 더 쓰고 외부 지원 품목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한 뒤 위험 물자의 반출 승인권자를 군사청에서 외교 조정으로 넘기는 간단한 서식을 마련했다. 외교 조정의 권한은 당가 가주에게 곧장 닿았다. 이름은 정식으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도장의 자리에는 이미 트립하였다. 트립하여 있으면 다음 도장은 고민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 도장이 가장 빨리 움직인다.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수로의 얕은 비늘을 흔들었다. 흔들림의 폭이 낮았다. 낮은 폭은 누구에게도 경보가 되지 않았다. 제가려는 붓을 씻고 물기를 털었다. 부책실의 시중이 등에 진 서류 상자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상자 위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외부 지원 품목 승인 절차 변경에 관한 실무 검토 요청. 검토의 표면은 평평했다. 평평한 표면은 냄새를 덜 붙였다. 냄새가 덜 붙은 문서는 오래 간다. 오래 가는 문서가 구조를 바꾼다. 그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열지 않아도 내용은 정해져 있었다. 결정은 도장의 자리에서 끝난다. 도장의 주인은 멀리 사천에 있었다. 그는 사천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 번 누르고 다시 지웠다. 이름은 칼을 부른다. 칼은 아직 이르렀다. 무림맹 군사청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물시계의 방울은 제 속도로 돌아왔고 방의 온도는 일정해졌다. 종이의 여백이 평평했다. 평평한 여백 아래에서 빈 칸은 여전히 있었다. 빈 칸이 있는 동안 설계는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은 설계는 사람을 불렀다. 그는 사람을 불러 도장을 찍게 만들 것이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숫자는 다시 그의 편이 된다. 숫자가 그의 편인 동안 돈은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보존된다. 이 보존을 그는 승리라 불렀다. 그리고 그 승리의 문구는 내일 아침 다른 이름의 승인을 타고 사천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사천의 바람은 산골의 송진 냄새를 길게 끌었다. 당가 내금의 창고문은 새벽마다 한치 낮게 열리고 한치 늦게 닫혔다. 그 사이로 오르는 것은 독이 아니라 문서였다. 표면은 말끔했고 여백은 오래됐고 복납의 인은 깊었다. 인장의 바닥에는 미세한 톱니가 있었다. 그 톱니의 개수는 28.
당가 가주만이 쓰는 인의 흔적이었다. 이름은 찍히지 않았으나 틀은 분명했다. 틀이 파인 곳에 글은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글은 승인으로 돌았다. 천기강 내실의 등불이 낮아지자 서리는 벽면 홈을 눌러 냄새층을 갈랐다. 무색 운패가 먼저 길을 열고 은 냄새 운패가 박자를 받았다. 쑥향 운패는 끝에서 흔적을 씻었다. 상자 셋이 차례로 들었다. 북경 암영로의 윤서가 올린 외교조정의 회기록 사본, 낙양 파문국 초연이 묶은 병조서기의 운반표, 절취본, 안위. 금화상회 경소가 목재 냄새로 고정한 당가, 출고부의 잔자. 감숙 황사주로의 사풍은 바람의 눕힘을 바꿔 내 상자의 박자를 하나로 맞췄다. 서로 다른 도시가 같은 높이로 포개질 때 승인이라는 말은 문장의 그림자에서 몸을 얻는다. 북경사본의 표두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가 붙어 있었다. 외부 지원 품목 중 위험, 등급 상향, 반출 승인권, 외교 조정 이관. 문장은 짧았고 도장은 길었다. 도장의 먹은 넉넉했고 가장자리의 반짝임은 오래 갔다. 윤서는 그 반짝임 아래 골무만 한 작은 인형을 발견했다. 주인 없는 반인. 당가 내금에서만 쓰는 내인내이인의 톱니. 군사청 결제 위에 형법당 검열 아래에 외교조정 이관문서의 옆구리에 불필요하게 남은 그 톱니. 불필요한 흔적은 대개 주인의 안심에서 나온다. 낙양의 절취본에는 수레바퀴가 지나간 지늘걸룩이 미세하게 묻어 있었다. 초연은 얼룩을 긁지 않고 무게를 쟀다. 평소 묶음보다 반치 가벼웠고 묶음의 셋째 장이 다른 장보다 호흡을 빨리 먹었다. 빨리 마르는 종이는 방금 눌린 도장의 잔열을 품는다. 잔열 위에 찍힌 글자는 날짜를 의미했다. 날짜는 군사청 공고보다 하루 먼저였다. 먼저 움직인 승인은 문서가 아니었다. 수레였다. 수레의 목적지는 외교조정 창고 3. 창고 3의 수기에는 비잉매듭으로 묶으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비잉매듭은 당가의 결. 매듭의 방향은 사천을 가리켰다. 안휘의 잔장은 말이 적었다. 말이 적을수록 냄새가 남는다. 경소는 목재의 건조한 결로 여백을 눌러 종이가 숨을 길게 쉬도록 했다. 숨이 길어지자 획과 획 사이에 미세한 톱니, 그림자가 떠올랐다. 28개. 가주의 내인이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품목의 줄맨 끝에 작은 숫자 하나. 수량 36회수 35점. 비고란에는 일관훈련 한병 사용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설명의 먹색이 전체와 달랐다. 다른 손이었다. 다른 손은 흔적을 남겼다. 흔적은 좌표였다. 천기강 내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서리는 사본셋을 서로 다른 높이에 눕히고 빛을 옆에서 흘렸다. 빛은 글자를 통과해 여백에 닿았다. 여백의 깊이는 문장의 궤적을 보여주었다. 외교조정이관, 군사청 보충해설, 형법당 권고, 당가 출고, 병조서기 운반, 창고 3의 비잉매듭, 수량 36에서 35의 관 훈련. 모두 다른 이름을 쓰고 서로 다른 칸에 앉았으나 같은 실선 하나가 음영 아래로 뻗었다. 그 실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180이라는 숫자의 그림자가 옅게 남았다. 전공 집계표에 빈칸이던 그 수치가 이곳에서는 비고의 문장 길이, 매듭에 감는 횟수, 도장에 잔열이 식는 시간으로 모습을 바꾸어 반복됐다. 숫자가 모양을 바꿔 되풀이될 때 설계는 숨을 곳이 없었다. 윤서는 북경 사본에 접힌 귀를 폈다. 그 안쪽에서 짧은 속지가 떨어졌다. 하급서기에 급히 적은 메모. 사천 당가 가주 당무그 외교조정과의 협력에 관해 구두회의. 참석자 명부 옆 빈칸. 빈칸의 가장자리에는 거미줄처럼 얇은 회색 가루가 묻어 있었다. 복납, 인주를 벗겨낼 때 쓰는 석분. 회의록에는 글자가 없었고 석분은 이름 대신 톱니를 보여주었다. 서리는 그 가루를 털어내지 않았다. 여백은 때로 냄새보다 또렷했다. 낙양의 초연은 같은 시각 유수객잔 뒷마당에서 상자 뚜껑의 각을 재고 있었다. 닫히는 각이 어제와 같았으나 상자 속 종이가 반호흡 빨리 말랐다. 빠른 마름은 사천의 기름칠과 닮았다. 당가 내금은 종이의 건조를 재촉하기 위해 침향 섞인 열을 쓰곤 했다. 침향은 오래 남는다. 초연은 국자를 엎어 향을 눕혔다. 눕힌 향은 북경으로 반 박자 먼저 올라갈 것이고 안희로는 반 박자 늦게 내려갈 것이었다. 같은 냄새가 다른 박자로 흐를 때 어느 귀가 먼저 움찔하는지 드러난다. 움찔한 귀가 승인줄의 끝이었다. 감숙에서는 사풍이 술통의 목을 오늘은 한 번만 바꾸었다. 바꾸지 않는 박자에서 혀는 스스로 길이를 정한다. 오락장의 빗장이 가벼워진 밤, 장사치 둘이 외교조정 창고 3의 비익 매듭에 관해 떠들었다. 매듭의 꼬리를 밖으로 빼면 당가석이, 안으로 말면 내금 쪽결. 이번에는 꼬리가 안으로 감겼다고 했다. 안으로 감긴 매듭은 가주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사풍은 그 말을 빗장 속에 던지고 입을 닫았다. 말은 흘렀고 흘러 들어간 말의 끝에서 황사주로 바닥 섬유가 아주 얕게 떨렸다. 떨림의 폭은 낮았으나 방향은 분명했다. 남쪽 사천. 아니 금화상회에서는 경소가 좌탁 위 진짜 한 장의 여백을 다시 덮었다. 목재의 결을 따라 여백이 말리자 비고란의 먹색이 약간 붉어졌다. 붉은 먹은 침향 인주와 섞일 때만 그런 빛을 냈다. 경소는 침향의 잔향을 천으로 옮기고 운패를 눌렀다. 흔들림의 폭이 낮았다. 낮은 흔들림 속에서 숫자 36과 35는 그저 숫자였다. 그러나 서린에게는 그 차이가 협곡의 모래처럼 입안을 갈았다. 1점 한 병. 당가 출고부의 기록에서는 한 병이 저절로 사라지는 일이 없다. 누군가가 사용했고 누군가가 승인했다. 그 승인에 이름이 없는 대신 톱니가 있었다. 28. 천기각 내실에 석분을 올려본 서연은 눈을 내렸다. 석분의 결이 등불 아래서 짧게 반짝였다. 반짝임의 길이는 물식의 한 방울. 180의 마지막 숨과 닮았다. 서연은 상자의 덮개를 반치 닫았다. 덮는 각도가 달라지자 냄새층이 다시 갈렸다. 은 냄새가 먼저 눕고 무색이 뒤를 받치고 쑥 향이 흔적을 닦았다.
흔적 아래서 승인줄의 경사도가 드러났다. 군사청의 개정, 형법당의 권고, 외교조정의 이관, 당가 내금의 내인, 병조서기의 운반, 창고 3의 비익매드, 출고부의 36과 35. 경사도는 아래로 향했고 아래의 끝에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당무극. 이름은 종이에 없었다. 그러나 틀은 모든 장부에 있었다. 윤서는 암영루 기둥섬유를 갈아 끼울 때처럼 북경사본의 여백 모서리에 얇게 손을 얹었다. 섬유가 코팅의 숨을 박자 먼저 눕혔다. 눕는 숨 위에 작은 누락이 떠올랐다. 이관문서의 결제선, 넷째 칸. 결제인이 채워져야 할 자리였다. 비어 있었다. 빈 칸은 거울이었고, 거울은 보는 자에게만 정답을 보였다. 그 칸의 높이와 나머지 칸들의 먹물 굳는 속도는 달랐다. 늦게 굳는 칸은 나중에 도장이 올 자리를 의미했고, 나중에 도장은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 도장은 보통 가장 위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가장 위의 자리에는 이름 대신 톱니가 앉는다. 낙양의 초연은 밤이 깊을수록 상자 뚜껑의 소리를 낮췄다. 낮아진 소리 위에 새로 들어온 운송표 하나가 얹혔다. 외조 창고 3 북경 형법당 군사청 외조로 되돌아오는 회송. 표의 경로 옆에는 암호처럼 짧은 숫자 코드가 찍혀 있었다. 180점 초연은 그 숫자를 읽지 않았다. 숫자는 천기각으로 올라갈 때 의미를 얻는다. 의미를 얻은 숫자는 여백으로 번역된다. 번역된 여백은 누군가의 얼굴을 부른다. 감숙의 사풍은 그 사이 주로 장판의 홈을 반치 메웠다. 냄새가 빨리 눕고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빨리 사라진 냄새의 빈자리에서 사람의 말은 천천히 굳었다. 굳은 말에 섞인 것은 외조 창고 3의 일용인부 이름자였다. 그 이름은 하룻밤 사이 2번 바뀌었다. 바뀐 이름들의 공통점은 성이 같다는 것. 당. 성씨의 겹침은 사천의 그림자였다. 사풍은 더 듣지 않았다. 더 듣다 보면 말의 무게가 무뎌졌다. 무뎌진 무게는 장부로 옮기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안희의 경소는 비단끈의 매듭 사이 간격을 어젯밤보다 약간 좁혔다. 좁힌 간격은 북경 회신의 냄새가 철퇴에 먼저 닿도록 길을 바꿨다. 먼저 닿은 냄새 위에 경소는 좌탁 위 천을 펼쳐 당가 출고부의 각인을 찍었다. 찍힌 각인 옆 작은 점 모양의 흠이 있었다. 흠의 배열은 내인의 톱니와 겹쳤다. 톱니의 개수는 28. 그 배열을 기억하는 손은 많지 않았다. 루주 한 사람, 암영루 한 사람, 파문국 한 사람, 그리고 가주 한 사람. 천기각 내실의 등불은 다시 한치 낮아졌다. 서리는 사본과 잔장, 절취본과 운송표를 서로 뒤틀어 보겠다. 서로 다른 속도의 마름과 다른 높이의 여백이 한 자리에 겹쳤다. 겹친 자리에서 숫자 하나가 선처럼 섰다. 1점 도장의 빈 칸과 출고부의 차. 비익매듭의 꼬리 방향과 침향 잔열, 석분의 가루와 내인의 톱니,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승인은 글자가 아니라 절차의 습관으로 남는다. 절차의 습관은 주인의 얼굴을 닮는다.
당무극의 얼굴은 문서에 없었으나 문서 전체의 박자에 있었다. 서연은 상자의 덮개를 닫고 벽면 홈끝을 손등으로 눌렀다. 무색 운패가 먼저 숨을 눕히고 은냄새 운패가 박자를 잡고 쑥향 운패가 흔적을 지웠다. 지워진 흔적 아래 여백의 작은 선 하나가 남았다. 그 선은 귀면곡 이후의 추격선과 겹쳤다. 정파의 입막음이 시작되던 날, 하연옥이 도망치던 길, 사천에서 올라온 보급 수레가 북경 외조 창고 3으로 들어가던 밤, 형법당의 검열인이 빠르게 찍고 지나가던 도장, 군사청의 보충 해설이 도착하던 아침. 선은 시간의 합이었다. 합은 180이었다. 윤선은 모서리에 석분을 작은 병에 담아 암영루로 내렸다. 초연은 상자 뚜껑의 각을 북경과 맞추어 닫았다. 경소는 비단끈의 매듭을 평소와 반대로 감았다. 사풍은 술통의 목을 바꾸지 않았다. 내 도시의 억양이 하나로 낮아졌다. 낮아진 억양 속에서 승인줄의 끝이 드러났다. 이름은 끝까지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아도 모두가 읽을 얼굴이었다. 당무극. 사천의 인주가 마르고 내인의 톱니가 종이에 눌고 비익 매듭이 안으로 감기고 출고부의 비고란에 한병이라는 숫자가 남는 순간 그의 승인은 진술이 아니라 구조가 되었다. 서리는 기록을 묶었다. 장부에는 좌표와 박자와 냄새와 길이만 적었다. 도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여백에는 선이 있었다. 선은 이미 방향을 말하고 있었다. 승인이라는 말이 문장 밖에서 움직일 때 칼은 필요 없었다. 여백만 던지면 도시는 스스로 서로를 의심한다. 의심은 구조를 흔들고 구조가 흔들릴 때 이름은 스스로 기어 나온다. 내실의 불심이 더 낮아졌다. 무색이 먼저 눕고 은 냄새가 박자를 받았다. 흔적은 쑥향으로 지워졌다. 남은 것은 한 줄의 여백과 28개의 톱니가 새긴 방향이었다. 천기각 내실의 등불이 다시 한치 낮아졌다. 불심이 고르게 눕자 공기 속 냄새의 층이 갈라졌다. 무색의 숨이 바닥을 먼저 훑고 은 냄새가 그 뒤를 따르고 쑥향이 가장 늦게 들어와 흔적을 닦았다. 서리는 벽면 홈을 누른 손을 거두지 않은 채 상자 넷을 서로 다른 높이에 포겠다. 북경에서 올라온 외교조정 회기록의 사본, 낙양에서 절취된 운반표 묶음, 아니 금화상회가 고정한 단가, 출고부 잔장, 감숙 황사주로의 말결을 옮긴 소문지. 종이의 높이가 다르니 같은 글자도 다른 속도로 말랐다. 마르는 속도가 다르면 여백의 깊이가 드러났다. 그 깊이에서 장부는 말하기 시작했다. 첫째 목소리는 빈 칸이었다. 전공 집계표의 합계란 한 칸이 여전히 얕게 꺼져 있었다. 꺼진 자리의 테두리는 어젯밤보다 또렷했고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숫자가 숨을 쉬고 있었다. 180점, 서리는 숫자를 적지 않았다. 대신 빈 칸의 깊이를 눈으로만 재고 그 깊이를 북경회 기록의 결제선, 넷째 칸과 포개었다. 비어있는 결제인의 자리, 늦게 굳는 먹색, 두 빈 칸이 같은 길이로 호흡하고 있었다. 하나는 귀면곡 선멸전의 설계에서 지워진 시간,
하나는 지금 여기서 누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 비워둔 자리였다. 빈 칸이 서로를 비추자 장부의 첫 문장이 읽혔다. 설계를 지은 손이 오늘도 자리를 피하고 있다. 둘째 목소리는 톱니였다. 당가 내금의 내인이 남긴 28개의 잔은이 출고부 잔장의 여백에서 얇게 반짝였다. 28분 이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름 대신 쓰기에 충분한 질감이었다. 외교조정 이관 문서의 옆구리에 남은 반인의 가루, 운반표의 뒷면에 스친 침향의 잔열. 창고 3에 명령된 비익 매듭에 갚는 방향, 출고 수량의 36과 회수 수량의 35. 다른 칸에 앉은 4개의 흔적이 같은 톱니에 그림자로 겹쳤다. 장부의 둘째 문장은 그래서 간단했다. 스릉이네는 글자보다 습관이 오래 남는다. 셋째 목소리는 박자였다. 낙양에서 닫힌 상자 뚜껑의 각, 북경 암영루, 기둥 섬유의 눕힘, 감숙주루 바닥 섬유의 떨림. 안위 좌탁 목재의 건조한 결. 서로 다른 도시가 반 박자씩 어긋나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다른 본문이 같은 날 서로 다른 속도로 도착했다. 속도가 달라지자 말이 바뀌지 않아도 의미가 달라졌다. 북경에서는 형법당과 재정부의 착오, 낙양에서는 병조서기의 계산 오류, 감숙에서는 오락문 소문의 성급함, 안위에서는 남궁세가 인쇄 규격의 변경, 장부의 셋째 문장은 그러므로 의심의 문장이다. 같은 빈칸을 다른 이유로 감싸는 말이 많아질수록 빈칸의 윤곽은 선명해진다. 서연이 문턱에서 몸을 낮추었다. 상자의 덮개가 반치 닫히며 불심이 더 낮아졌다. 낮아진 불 아래서 서리는 장부의 목소리를 순서대로 엮었다. 빈칸, 톱니, 박자. 세 줄을 한데 묶는 실로 무엇을 쓸지 고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연옥이 남긴 규약은 길을 이미 정해두었다. 같은 냄새를 2번 쓰지 않는다. 같은 길이를 3번 반복하지 않는다. 같은 얼굴은 어디에도 없다. 서리는 냄새와 길이와 얼굴을 서로 다른 문서에 배치했고 배치된 자리들 사이에서 장부가 다음 말을 꺼내도록 기다렸다. 내실의 공기는 등롱의 심지에 맞춰 느리게 흐름을 바꿨다. 냄새가 먼저 눕고 무색이 뒤를 받치자 숫자의 그림자가 여백에서 곧게 섰다. 180은 이제 더 이상 상징이 아니었다. 북경 회기록의 행간 길이, 낙양 상자 속 종이가 마르는 시간, 감숙 장판 호미, 냄새를 붙잡는 호흡. 안위 좌탁천이 잔향을 먹는 길. 내 지점의 시간이 합쳐 같은 수를 말했다. 장부의 넷째 문장이 뚜렷해졌다. 설계는 숫자를 먹고 숫자는 길을 남긴다. 길은 거짓과 은폐를 동시에 기록한다. 서리는 포개진 사본을 거꾸로 돌려 놓았다. 글자는 거꾸로가 되었으나 여백의 깊이는 그대로였다. 글자를 똑바로 읽는 자는 숫자에 그림자를 놓친다. 숫자의 그림자를 먼저 본 자만이 글자를 다시 쓸 수 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간단했다. 장부가 말하는 것을 장부의 말투로 세상에 옮기는 일. 칼 없이 사람의 귀를 베는 일. 그 일을 위해 서리는 3개의 대조목을 만들었다. 첫째는 빈 칸의 길이를 재서 만든 대조목. 집계표의 합계란과 결제선, 넷째 칸,
출고부 수량차에 비고란을 같은 눈금으로 묶었다. 둘째는 톱니에 배열을 옮겨 그린 대조목. 내인의 자는과 비익매듭의 꼬리 방향, 인주의 잔열이 식는 시간을 이어 하나의 물레로 만들었다. 셋째는 박자의 어긋남을 기록한 대조목. 도시별 도착 시각과 상자 뚜껑의 각, 섬유의 눕힘과 장판 홈의 깊이를 같은 음계에 올렸다. 대조목 셋은 각기 다른 말투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 빈 칸을 누가 만들었는가? 톱니는 누구의 습관인가? 박자를 누가 처음 어긋나게 했는가? 윤서는 금실 표지에 빈 책 3권을 내밀었다. 금실, 흑점, 평백. 지난밤 역함정에서 썼던 그 책들이었다. 서리는 이번에는 역할을 바꿨다. 빈 책에 장부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오히려 빈 칸만을 옮겨 적었다. 합계란의 깊이만, 결제선, 넷째 칸에 굳는 속도만, 비고란의 먹색 차이만, 내인의 톱니 배열만, 매듭의 꼬리 방향만, 도차 시각의 반 박자 차이만, 단서만이 문장이 되도록 문장을 본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하오문이 가장 오래 쓰는 방식이었다. 서리는 빈칸 대조목을 금실책에, 톱니 대조목을 흑점책에, 박자 대조목을 평백책에 나눠 눕혔다. 그리고 각각을 다른 길로 흘려보내기로 했다. 낙양에는 평백책이 갔다. 유수객잔의 뒷마당을 드나드는 상단 서기와 관부 기수의 눈높이에 맞춘 박자의 대조목. 같은 물건이 두 길로 들어왔다가 서로 다른 시간으로 나가는 기록을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했다. 북경에는 금실책이 갔다. 형법당의 검열인과 군사청의 하급서기가 가장 먼저 보는 자리에 합계란의 빈 칸만을 펼쳐 두었다. 결제선 넷째 칸에 늦게 굳는 먹, 그 곁에 작은 석분, 합계란의 깊이. 말 대신 빈 칸만을 마주 보게 만드는 자리였다. 안위에는 흑점책이 갔다. 상회장부를 정리하는 사환과 내금 서기가 손끝으로 무의식에 따라 더듬는 습관을 겨냥했다. 내인의 톱니 배열과 비익매듭에 감는 방향, 침향 잔열의 길이. 손이 먼저 알아채게 하면 입은 나중에 따라왔다. 감숙에는 책이 가지 않았다. 감숙에는 박자만 흘렀다. 황사주루의 장판 홈을 다시 반치 메워 냄새가 빨리 눕고 빨리 사라지도록 만들고, 빗장의 무게를 하루만 가볍게 하여 혀의 길이가 스스로 변하길 기다렸다. 서연은 명패를 받아 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령은 말이 짧았다. 장부의 말투를 따랐다. 누가 무엇을 폭로하라는 문장은 없었다. 어떤 빈 칸을 어떤 높이에서 보게 하라는 지시만 있었다. 하오문은 사실을 밀지 않았다. 위치를 바꾸었을 뿐이다. 위치가 바뀌면 사실은 스스로 무게를 얻는다. 무게가 생기면 칼도 방향을 잃는다. 밤이 되자 낙양에서 첫 반응이 올라왔다. 유수객잔의 서기 하나가 상자 뚜껑을 닫는 각을 바꿨다. 어젯밤보다 반 호흡 늦게 닫힌 뚜껑 아래서 묶음 하나가 예상보다 무거웠다. 무거움은 말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이 가장 빨리 알아듣는 언어였다. 북경의 부책실에서는 금실책의 첫 장이 조용히 펼쳐졌다. 합계란의 빈 칸이 아무 명분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빈 칸 앞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돌린 자는 하급 서기가 아니라 검열인 보좌였다. 보좌가 찡그린 눈살은 곧 위로 올라갔다. 찡그림은 실로 묶이기 쉽다. 안희의 내금에서는 서기가 비익매듭의 꼬리를 무심코 안쪽으로 말았다가 손을 멈췄다. 그 손은 어젯밤에도 같은 방향으로 감고 있었다. 같은 방향의 반복은 습관이고 습관은 증거였다. 감숙의 밤에는 말이 줄었다. 줄어든 말 사이에 여백이 늘었다. 여백은 소문을 오래 붙잡았다. 오래 붙잡힌 소문은 다음 도시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서리는 그 반응들을 기다리면서도 붓을 들지 않았다. 장부가 말하도록 두는 동안 사람의 말은 더디다. 더디면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것은 곧 구조를 흔든다. 구조가 흔들리면 이름은 스스로 나온다. 이름이 나오면 칼은 관역을 잃는다. 관역을 잃은 칼은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장부로 되돌아간다. 오늘 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장부였다. 윤서는 암영루의 섬유를 한 올 더 갈아 끼웠다. 접수상의 물그릇 반사는 어제와 같았으나 여백 장부의 표면 장력은 훨씬 일찍 눕기 시작했다. 눕는 숨 위로 작은 얼룩 하나가 올라왔다. 결제선 넷째 칸에 나중에 찍히려 했던 도장의 자리. 아직 도장이 오지 않았으므로 얼룩만 있었다. 얼룩은 도장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빛이 가장 낮을 때 가장 짙었다. 지금이었다. 윤서는 얼룩을 손톱으로 긁지 않고 여백의 길이만 적었다. 길이는 북경에서 감숙으로, 감숙에서 낙양으로, 낙양에서 안휘로 갈수록 길어졌다. 길이가 길어질수록 빈칸의 윤곽은 더 정확해졌다. 낙양의 초연은 대나무판의 떨림각을 다시 반치 바꾸었다. 바꿔진 각 아래서 상단 서기의 걸음소리가 한 박자 느려졌다. 느려진 걸음에 맞춰 묶음의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자 장부의 숨이 꼬였다. 꼬인 숨에서 말이 빠져나왔다. 말은 조용했으나 방향은 확실했다. 보급 산식의 예외 조항을 누가 먼저 썼는가? 예외를 묶는 매듭을 누가 가르쳤는가? 서린이 기다리던 질문이었다. 질문은 답을 부른다. 답이 올라오기 전에 여백이 먼저 도착했다. 그 여백은 사천 쪽에서 불어왔다. 안희의 경소는 좌탁 위 비단을 걷고 진짜 한 장을 다시 덮었다. 덮는 동안 비고란의 먹색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붉은 기운이 더 짙어졌다. 침향 인주가 마르며 남기는 빛깔이었다. 붉음은 은의 냄새 위에 올라타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붉음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지문처럼 모양을 보였다. 경소는 붉음의 폭만 재고 운패를 눌렀다. 흔들림의 폭이 낮았다. 낮음은 무사했다. 그러나 낮음은 오래 가지 않는다. 내일이면 붉음은 다른 장으로 번질 것이다. 번지는 순간이 곧 말의 시각이었다. 감숙의 사풍은 술통의 목을 바꾸지 않았다. 바꾸지 않는 박자에서 사람의 혀는 지쳤다. 지친 혀는 진실을 더 쉽게 내놓는다. 그 밤 황사주루의 한 탁자에서 상인 하나가 외주. 창고 3의 인부 이름을 잘못 불렀고 다른 상인이 고쳐 주었다.
둘 다 성이 같았다. 당. 이름의 겹침은 도시를 잇는 얕은 실이었다. 얕은 실은 쉽게 끊김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눈에 띄는 순간 머리가 뒤를 본다. 뒤를 보는 동안 길은 바뀐다. 서연이 다시 내실 문턱을 지나왔다. 상자 2개가 비어 있었다. 빈 상자는 기록을 끝냈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이 사람들 사이로 옮겨갔다는 뜻이었다. 스서리는 빈 상자를 바라보며 한 번 숨을 고르고 벽면 홈을 눌러 불심을 아주 천천히 높였다. 불이 조금만 올라오자 여백에 남아있던 선 하나가 잿빛으로 옅어졌다. 선은 이제 지도의 역할을 마쳤다. 길은 도시마다 자기 방식으로 스스로 굳어갈 것이다. 북경에서는 결제선, 넷째 칸이, 낙양에서는 상자 뚜껑의 각이, 안위에서는 빅매듭의 꼬리가, 감숙에서는 장판 홈의 깊이가 이야기를 대신할 것이다. 그 이야기들이 서로 닿을 때 장부는 더 크게 말할 것이다. 장부가 말할 때 칼은 늦는다. 서리는 명패를 들어 올리지 않고 자리를 정리했다. 금실책과 흑점책과 평백책은 오늘의 역할을 마쳤다. 내실의 공기는 다시 균등해졌다. 무색이 먼저 눕고 은 냄새가 박자를 잡고 쑥향이 흔적을 닦았다. 그 흔적 아래에서 장부의 마지막 문장이 또렷해졌다. 진실은 소문이 아니고 고발도 아니고 칼의 자루도 아니다. 진실은 위치와 길이와 박자다. 위치가 옮겨지고 길이가 맞춰지고 박자가 겹쳐질 때 장부는 사람 없이도 말한다. 그리고 오늘 장부는 말하기 시작했다. 북경의 새벽은 수로의 비늘을 낮게 흔들었다. 형법당 부책실의 등불은 한치 늦게 꺼졌고 결제선, 넷째 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빈 칸을 바라본 검열 보좌의 미간이 좁혀지는 순간 복도 끝에서 급히 달려온 하급 서리가 책값을 떨어뜨렸다. 책값의 끈은 비익으로 묶였으나 꼬리의 방향이 안쪽으로 말려 있었다. 남아서는 안 될 습관이 문장보다 먼저 방 안을 채웠다. 윤서는 암영루 기둥에 섬유를 갈아 끼운 뒤 접수상 물그릇의 반사면을 한 호흡 낮추었다. 낮아진 반사 아래에서 여백 장부 표면 장력이 먼저 눕고 빈 칸의 깊이가 더 뚜렷해졌다. 깊이는 말을 부르고 말은 사람을 불렀다. 그날 밤 북경의 군사청 기록관 하나가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허리끈의 매듭만 비익이었다. 윤서는 시신 곁에 굳은 인주의 냄새를 한 번 맡아두었다. 매듭의 꼬리는 역시 안으로 말려 있었다. 낙양은 무게로 반응했다. 유수객잔 뒷마당으로 들어온 상자의 뚜껑각이 반 호흡 늦게 닫혔고 묶음 하나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초연은 상자 속에서 운반표 한 장을 몰래 빼내 좌탁 위에 눕혔다. 표의 바닥에는 진흙이 얇게 묻었고 진을 위로 침향의 잔열이 길게 퍼졌다. 외교조정 창고 3에서 나간 수레가 형법당을 거쳐 되돌아오는 회송. 표의 구석에는 숫자 하나가 박혀 있었다. 180점 초연은 숫자를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대신 주방에 기름 종이를 엎어 천천히 눕혔다. 기름 종이는 냄새의 층을 가르고 가른 층 사이로 숫자의 그림자가 오래 남는다.
그날 해질녘 낙양 병조서기의 수기 담당이 상단 골목에서 피를 쏟은 채 쓰러졌다. 소매 안에서 운반표의 절취 흔적이 조그맣게 나왔다. 핏자국은 숫자를 덮었지만 길이는 덮지 못했다. 길이는 서린에게로 올라갔다. 아니 남궁새가 내금에 서고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경소는 좌탁 위 비단을 걷고 출고부 잔장에 비고란만을 남겨 읽었다. 수량 36회수 35점. 그 옆에 붉은 먹으로 일관훈련 한병 사용이라는 짧은 변명이 붙어 있었다. 불금은 침향인주와 섞인 빛깔이었다. 경소는 불금의 폭을 손등으로 재고 비단끈의 매듭을 평소와 반대로 감아두었다. 그날 밤 내금석이 하나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즉사했다는 소문이 안위 전체로 번졌다. 그의 책갑에서 내인의 톱니가 28빈 고리 하나가 떨어졌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경소는 고리를 보지 못했으나 비단의 결이 남긴 잔향만으로도 충분했다. 잔향은 곧 여백이었고 여백은 서린에게로 이어졌다. 감숙 황사주로의 밤은 더 느렸다. 사풍은 술통의 목을 바꾸지 않았고 장판의 홈을 반치 메워 냄새가 빨리 눕고 빨리 사라지게 했다. 냄새가 사라진 빈자리에서 혀는 2배 길어졌다. 용병대장 갈풍이 주사위를 던지며 외조 창고 3의 인부 이름을 틀려 불렀고 맞은편 사내가 그 이름을 바로잡았다. 둘 다 성이 같았다. 당. 웃음이 터졌고 피가 튀었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탁자 모서리에 뿌려진 가루가 은 냄새와 섞였다. 사풍은 가루를 모아 종이 한 귀에 접어 넣었다. 가루는 다음 박자를 위해서 존재했다. 천기강 내실의 등불이 한치 낮아지자 서리는 벽면 홈을 눌러 박자를 조정했다. 무색이 먼저 숨을 눕히고 은 냄새가 박자를 잡고 쑥 향이 흔적을 닦았다. 북경의 매듭, 낙양의 숫자, 안희의 불금, 감숙의 성씨. 서로 다른 도시의 다른 상처가 같은 길이를 가리켰다. 180점, 전공 집계표의 빈칸에서 시작된 그 숫자가 승인줄의 방향과 매듭의 습관과 침향, 인주의 잔열로 모습을 바꿔 다시 서린의 앞에 놓였다. 숫자가 모양을 바꾸어도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실은 팽팽해진다. 팽팽해진 실은 피를 부른다. 피는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사람을 증명한다. 윤서는 금실 표지의 빈 책을 열어 어젯밤 옮겨 적어둔 빈 칸의 길이만을 확인했다. 결제선 넷째 칸의 먹은 아직 굳지 않았다. 굳지 않은 먹은 도장이 늦게 올 자리였다. 스서리는 빈 칸을 그대로 두고 대신 금실책의 둘째 장에 북경에서 발견된 비익매듭의 꼬리 방향만 적었다. 말은 한 줄도 쓰지 않았다. 여백은 말의 자리를 대신했다. 초연은 평백책을 가져와 운반표의 숫자 018형과 상자 뚜껑의 각을 나란히 눕혔다. 뚜껑의 각이 반 호흡 늦게 닫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경소는 흑점책의 한 면에 내인의 톱니, 배열을 박아 넣었다. 28. 모양은 꽃처럼 보였고 그 꽃의 인맥은 모두 사천을 향해 뻗어 있었다. 사풍은 책을 받지 않았다. 대신 장판의 홈 깊이와 빗장 무게를 박자로 적었다.
박자만으로도 물은 흐른다. 하오문은 칼을 빼지 않았다. 대신 길을 틀었다. 북경의 금실책은 형법당의 검열인과 군사청 하급서기의 손을 거쳐 남궁진 가까운 책상으로 올라갔다. 빈 칸만을 보여주는 책은 사람의 눈을 가장 빨리 붙잡는다. 낙양의 평백책은 상단서기와 관부 기수의 동선에 겹쳐 놓였고 두 길의 도착 시각이 같은 날 다른 속도로 흔들린다는 사실 그들이 먼저 알아보게 했다. 안희의 흑점책은 내금 서고의 책상 가장자리에 편평하게 눕혀두었다. 손끝이 먼저 톱니의 배열을 기억하게 만들면 입은 뒤따라왔다. 감숙에는 아무 책도 가지 않았다. 술값의 장부에서 하루만 빚을 가볍게 만들었다. 혀는 그 무게만큼 길어졌다. 그날부터 도시는 서로를 물기 시작했다. 북경에서는 형법당 검열 보좌가 하급서리의 자살을 의심했고 군사청은 형법당의 검열을 과했다고 반박했다. 남궁진의 비서진은 결재선 넷째 칸의 공백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금실책을 덮었다. 덮는 손등에 맥이 잠깐 숨었다. 내금에서 배운 습관이었다. 낙양에서는 상자 뚜껑의 각이 다시 평소대로 닫혔지만 그 이전의 무거움이 소문으로 남았다. 병조서기의 장내에는 보급과 측량의 하급서리가 번갈아 상석을 지켰다. 번갈아 선 자리는 서로 등을 보았다. 안위에서는 빅매듭의 꼬리를 밖으로 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하지만 서고의 젊은 서기는 습관대로 안으로 감았다. 그 습관을 본 내금 감찰이 밤에 사라졌다. 감찰의 방에는 내인의 고리만 남았다. 감숙에서는 오락장의 주사위가 한 번에 두 번 굴러 박자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 굴림에서 나온 눈은 6이었고 그 눈금 옆에는 얇은 피방울이 하나 앉았다. 서리는 기록을 묶었다. 여백만으로 이루어진 보고는 문장 대신 길이를 썼고 길이는 도시마다 다른 억양으로 읽혔다. 제가려는 보충 해설을 한 장 더 얹었으나 말이 길어질수록 빈 칸의 촉감은 선명해졌다. 모용비는 검열인의 도장을 더 세게 찍었으나 도장의 가장자리 반짝임은 금실책의 빈 칸 앞에서 오래 가지 못했다. 당무극의 내인은 사천 내금에서 조용히 다시 눌렸다. 28의 톱니는 새 인주에 더 선명해졌으나 인주의 신선함은 출고부의 36과 35 사이에서 곧바로 낡았다. 숫자는 젖었을 때와 마를 때의 냄새가 다르다. 젖은 냄새는 권한이고 마른 냄새는 책임이었다. 밤이 더 내려가자 서연이 내실 문턱에 앉아 상자 덮개를 닫았다. 덮는 각이 낮아지자 냄새의 층이 다시 갈렸다. 무색이 먼저 눕고 은 냄새가 박자를 잡고 쑥 향이 흔적을 닦았다. 흔적 아래에서 생의 온도만 남았다. 북경 기록관의 푸른 손가락, 낙양 병조서기의 붉은 소매, 안위. 내금 감찰의 빈 방, 감숙 오락장의 작은 피방울. 서로 닿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같은 길이로 묶였다. 그 길이는 180이었다. 귀면곡의 모래가 쓸고 지나가던 시간, 하연옥이 설계의 숫자를 기록하던 시간, 전공 집계표의 빈 칸이 숨 쉬던 시간, 승인줄의 도장이 마르던 시간. 시간이 겹치면 실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 실은 피를 머금는다.
피가 묻은 실은 세상 어디서든 같은 무게로 당겨진다. 하오문은 당기지 않았다. 대신 도시의 손들이 서로를 당기게 두었다. 금실책을 본 형법당이 군사청을, 평백책을 본 낙양 병조석이가 외교조정을, 흑점책을 만진 내금이 단가를, 오락장의 박자가 위지광의 귀를 각기 다른 각도로 잡아당겼다다. 잡아당기는 손들 사이에서 칼이 스스로 움직였다. 움직인 칼은 사람을 겨냥했으나 베어진 것은 이름보다 먼저 구조였다. 제도는 절차를 덮었고 절차는 도장을 덮었고 도장은 빈 칸을 덮지 못했다. 덮지 못한 자리가 오늘의 중심이 되었다. 서리는 명패를 들지 않았다.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이미 내려갔다. 여백으로, 길이로, 박자로. 서연은 등불을 한치 더 낮췄다. 불심이 내려앉자 내실의 공기가 고르게 정리되었다. 접힌 빈 책셋은 각각의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장부의 목소리는 도시의 장막 너머로 옮겨갔다. 피로 씌운 실이 팽팽해졌다. 실의 떨림은 칼의 떨림과 달랐다. 칼은 베어야만 흔적을 남기지만 실은 감기기만 해도 숨을 조인다. 조여진 숨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뒤를 본다. 뒤를 보는 사이 기록은 앞서간다. 천기각의 밤은 그 지점에서 멈추었다. 무색이 바닥을 먼저 훑고 은 냄새가 조용히 흐르고 쑥 향이 마지막 자취를 닦았다. 남은 것은 이름이 아니라 길이었다. 길이는 이미 도시마다 같은 수를 말했다. 그 수의 끝에서 하연옥의 장부가 다시 펼쳐졌다. 장부에는 칼자루의 위치가 없었다. 대신 실의 매듭들만 있었다. 오늘 묶은 매듭 하나가 내일에 또 다른 매듭을 부른다는 사실만이 또렷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한 자부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봉인은 깨졌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 파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하오문, 진실의 기록자, 루주의 서마, 제구부 무너지는 도다어, 균열의 시작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